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김민수 대변인님 모시고 지금 한창 핫하죠. 이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 또 뒷설도 한번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일단 좀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대변인님.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최근입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나경원 후보가 18%가 음, 나왔고요. 원희룡 후보가 15%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역전이 된 네.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또 나경원 후보의 또 보좌까지 역할도 하고 계시니까 음, 어떻게 좀 결과 보셨습니까? 순리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순리대로 가고 네. 있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신데요. 네, 순리대로 순리대로 가고 가고 있다. 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물어봤었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57%, 나경원 후보가 18%, 원희룡 후보가 15%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으로 물어봤었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36%, 나경원 후보가 17%, 원희룡 후보가 10%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으로 했었을 때는 오히려 좀 원희룡 후보랑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좀 모양새인 것 같아요. 원인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여론조사 자체가 네네. 굉장히 오차가 많을 거예요. 네, 오차가 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네네. 이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은 표본이거든요. 근데 음, 지금 정확한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지금 이게 30대 남성을 위한 설문조사면 30대 남성이 표본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60대 남성을 표본으로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표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음, 실제로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여론조사들은 음, 보수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 투표를 하는 사람은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자가 아니라 음, 보수 지지자 중에서도 국민의힘 당원들인 겁니다. 당원들. 당비를 내는 음, 당원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오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근데 어, 당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회비를 내면서 당비를 네네. 내면서 이 당에 소속돼 있다는 건 그만큼 정치 고관여층이고 우리 당에 관심이 많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그냥 보수 지지자보다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네네.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것이 당에 더 유리하고 당을 잘 이끌어갈지 판단하는 수준이 음,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음, 취득하니까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차이가 왜 크다라고 하냐면 음, 지지난 전대를 보면요. 이준석 대표와 당시 나경원 후보가 세게 붙었었죠. 네네. 네, 그때 국민의힘 지지자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24% 정도가 높게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 네네. 네. 투표 직전 여론조사에서 음, 24%나 앞섭니다. 근데 투표 결과 나경원 대표가 4%를 앞서요. 네, 어, 오차가 28%나 발생했죠. 네네네. 오차 28%라는 건 여론조사의 기능이 아예 상실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가 3%만 넘어가도 에이 여론조사 정확하지 않았어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3%가 아니라 실오차 28%가 발생한 겁니다. 음, 네, 그렇다라고 한 건 표본이 아예 달랐다. 예를 들어 뭐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해야 될 조사를 60대 음, 남성으로 돌려버렸다. 이런 것처럼 아예 표본이 달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여론조사는 모르겠지만 음. 당원 기준으로 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실오차가 아주 크게 발생할 것이다. 음, 네, 기존 전례로 보면 기존에 28%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네네.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몰라도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네. 그 말씀 그러면 좀 정리해 봤을 때 이게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그냥 과반으로 당선된다라는 것보다도 좀 결선까지 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또 네. 당원들께서 음. 결선 가는 걸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 결승 가는 걸 원할 것이다 아마도. 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더 이게 우리 당 전대가 또 이슈가 되겠죠. 일주일 그렇죠. 정도 더 이슈가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아마 결승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음. 지금 현재 이 후보군이 네 분이신데 네. 실제로는 지금 세 명으로 좀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한동훈 후보,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가 있는데 음. 이 세 분을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이 좀 달라요. 네, 어. 당 내에서도. 네네. 네, 그러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보수 정당의 변화를 바라는 욕구가 좀 큰 분들입니다. 음. 네. 그리고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 재집권이 가능하다. 이 소통 문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시는 분들이에요. 그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보수의 뿌리나 비전을 찾는 중심부터가 제대로 서야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인 척을 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아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를 추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포지셔닝을 잘못 잡았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 정치 구도학적으로 불리한 포지션을 잡았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약간 뭐 나쁘게 표현하면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있을 수도 그쵸.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이게 정치 구도적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이쪽 표도 못 갖고 가고 이쪽 표도 못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애매한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소통을 한다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맞아요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반대예요 해도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는 상식이라는 게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상식적인 말이 이상한 말이 되기도 한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결승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원희룡 후보 측은 지금 소통에 주안점을 두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지자 대통령과의. 대다수가 네, 당정 간의 소통. 그럼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떨어졌을 때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두 후보 중에서 그나마 소통이 가능한 분한테로 쏠리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소통이 주안점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관전 포인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나경원 후보가 2등이 된다면 1등, 2등 뭐 경선을 간다라고 하면 원희룡 후보의 표는 나경원 후보 쪽에 붙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 네, 근데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2등이 된다면 나경원 후보를 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했죠? 좀 합리적인 분들. 네. 예, 무조건 소통을 원하는 것도 아니시고, 네, 그리고 무조건 반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때는 표가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 예, 나경원 후보의 지지자표는 반반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쪽으로도 가고 원희룡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만약에 됐었을 때는 약간 좀 그게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원희룡 네. 후보가 2등이 되냐, 나경원 후보가 2등이 되냐에 그렇죠. 따라서 원희룡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의 어떤 방향과 나경원 후보 쪽의 표의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또 관전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적인 그 판단입니다만은 네네. 원희룡 후보가 2등이 된다라고 하면 결승 투표에서 좀 압도적으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길 것이다. 예.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2위가 되면은 이게 결과를 점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도 또 분석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게 PK 지역과 TK 지역에서의 또 지지율도 이번에 한국갤럽이 나왔는데 PK 같은 경우는 한동훈 38%, 나경원 19%, 원희룡 11%가 나왔고요. TK 같은 경우는 한동훈 44%, 나경원 20%, 원희룡 9%가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당원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원래 이제 영남 쪽에 이제 그 권리당원 등등이 조금 더 많이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한동훈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원희룡 쪽의 지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원인이 있을까요? 지금 저거가 아주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40% 이상이 TK 표입니다. 네, 그럼 여기 TK 지역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소리죠. 네네. 네, 그럼 TK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서도 큰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보면. 여기에서도. 근데 중요한 것은 나경원 후보가 저기에서 꼴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꼴찌는 아니었죠. 3등이었죠. 네네. 근데 지금 이게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 원희룡 후보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네, 이 말은 뭐냐면 TK 지역 같은 경우가 우리 당에 가장 충성심이 강한 당원들이 많이 모여져 있다. 근데 이 충성심이요.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TK 지역. 보수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네. 이 말은 뭐냐면 이 분들은 보수가 대한민국을 일으켰다는 이 가치를 강하게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믿는 정말 보수주의자들이 많다는 네네. 겁니다. 그럼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나경원 후보 실제로 TK 지역에서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기만큼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럼 이분들이 첫 번째로 보는 건 무엇이냐?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보수 정부의 성공이에요. 그래야지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다,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 그러면 이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당대표가 되었을 때
어떤 당 대표가 되었을 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것이고 차기 대선에서 우리가 재집권할 것이냐 이게 1번인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저 중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서 민주당을 이길 사람이 있을까 이 두 가지 포인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TK 지역의 많은 분들이 한동훈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그래도 이재명을 누를 수 있는 카드 아닐까? 라고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지지율이 대권 후보로 나오는 생각을 겁니다. 하는. 대권 후보로. 음. 근데 또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야 당정 관계가 좋지 않겠는데 이거 윤석열 정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차피 누가 나가도 민주당한테 다음 대선 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이 아닌 다른 쪽으로 표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TK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TK 표심을 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값을 바꾸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PK랑 TK에서 어떤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래서 김민수 대변인을 모시고 전당대회 앞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한 4명 중에서 한 3명으로 좀 좁혀지고 있는 상태인데 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쭉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동훈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네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네.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전당대회가 너무 가열돼서 맞습니다. 후보들이나 캠프들끼리 가열되는 것까지는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수 지지자분들이 가열돼서 분열되기 시작한 맞습니다. 네. 것 같아요. 이러면 저희들이 민주당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당대회 마치면 꼭 하나로 뭉쳐주셔서 보수가 더 강한 보수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아마 그 역할에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이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열심히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